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한 이 AKG N400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코드레스 이어폰을 에어팟2, 갤럭시 버즈, 갤럭시 버즈 플러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인 AKG N400을 사게 됐는데요.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나오게 됐을 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된 채로 나오는지 아닌지에 되게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없이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이 AKG N400이 나온다고 많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기다렸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정말 궁금해서 이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아이폰을 쓰고 있었다면 당연히 에어팟 프로를 사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는 갤럭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얘를 구매했는데요. 한번 언박싱부터 하면서 제대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put our living stereo stylus in this groove. 뒷부분에 이어버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밀면 케이스가 있고요. 생각보다 많이 고급스러운 느낌인 것 같습니다. 버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귀여운 느낌이 강하다면 조금 더 고급진 디자인인 것 같고, 금속 소재라서 고급스러움을 좀 더 더해주는 것 같아요. 설명서가 있고요. 여기에 USB A to C 케이블 이어버드가 있습니다. 케이스를 봤을 때에는 확실히 버즈 플러스보다는 조금 더 고급진 것 같고요. 케이스에 넣을 때 왼쪽 오른쪽이 바뀌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버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왼쪽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데 반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처음에 적용할 때 조금 헷갈릴 것 같습니다. 빨간색인 게 라이트고 파란색인 게 레프트죠. 그래서 넣으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생각보다 좀 더 고급지죠. 큰 사이즈의 윙팁을 채우고도 케이스에 넣고자 이런 디자인을 했다는데, 확실히 헷갈리는 건 좀 약간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팁 같은 경우에도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그리고 중간 사이즈는 여기에 있겠죠. 윙팁도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그리고 중간 사이즈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컴플라이 폼 팁을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메모리 폼처럼 모양을 작게 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부풀어 오르면서 내기에 딱 맞게 해주는 게 이 컴플라이 폼 팁인데 가격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잠깐 제공을 해준다는 것도 좋은 장점인 것 같고, 눌렀다가 떼게 되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부풀어 오르잖아요. 귀에 빈 공간이 없게 만들어줘서 조금 더 음악 감상하는데 좋다고 합니다. 얘는 소모폼이라서 컴플라인 폼팁을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추가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킥스타트 가이드와 설명서가 있습니다. 언박싱은 다 끝났고요. 이어버드를 착용하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생각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버즈 플러스를 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것 같고 묵직한 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버즈 플러스를 착용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확실히 묵직한 게 느껴집니다. 버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덜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보다는 AKG N400이 훨씬 더 많이 튀어나오니까 확실히 이쪽보다는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조금 더 튀어나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착용했을 때 엄청 무거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AKG N400이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무겁다라는 거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써보고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KG N400을 음질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까지 다 끝냈는데요. 일단 저는 원래 에어팟2를 썼던 사람이고, 거기에서 갤럭시 버즈, 갤럭시 버즈 플러스까지 다 써보면서 진짜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진짜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도 음질 면에서 말이죠. 확실히 AKG N400이 갤럭시 버즈 플러스보다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5가지를 봤는데요. 5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어폰은 음질이겠죠. 음질 같은 경우에는 버즈 플러스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맞기인데, 제가 들었을 때에도 그냥 단순히 아무런 설정이 없이 들어도 AKG N400이 조금 더 좋고, 그리고 컴플라이 폼팁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8.2mm 드라이버와 어쿠스틱 챔버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드라이버 크기 향상과 조금 더 나은 음질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기인 제가 들어도 그냥 단순히
버즈 플러스보다는 확실히 나아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음질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많이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AKG 앱에서 나만의 EQ를 설정할 수도 있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그 조절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ANC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절함으로써 조금 더 나은 음질을 들려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에어팟 프로를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ANC 기능이 있는지는 확실하게 말씀해 드릴 수 없으나 버즈 플러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음질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인데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다 마이크 성능을 테스트를 하잖아요. 제가 직접 테스트했을 때에는 실내에서는 모든 제품들이 다 좋고 밖에 나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서도 마이크 테스트를 해봤고 지하철역에서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갤럭시 버즈 플러스나 AKG N400이 누가 더 낫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통화를 하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녹음한 걸 들려드리자면은 지금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로 통화 품질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은 AKG N400으로 통화 품질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은 지하철이고요. 지하철역에서 AKG N400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ANC,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아무래도 이 제품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ANC가 엄청 많이 들어갔지 않다는 거는 다른 리뷰에도 그랬고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에어팟 프로를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ANC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지는 말해드릴 수 없으나 에어팟 프로보다는 성능이 좋지 못하다는 건 많은 리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갤럭시 버즈 플러스보다는 확실히 ANC를 켰을 때 주변 소음이 좀 차단된다는 게 좀 느껴졌고 엄청 크게 느껴지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잖아요.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공간을 없앰으로 주변 소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게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한다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주변에 있는 소음을 마이크로 감지를 해서 그에 반하는 파장으로 상쇄를 시킨 다음에 주변에 있는 소음을 적게 하는 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잖아요. 켰을 때와 껐을 때에는 주변 소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느껴졌는데 그게 막 엄청나게는 아닌 것 같고요. ANC 기능을 에어팟 프로처럼 생각을 하신다면은 약간 실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 에어팟 프로를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에어팟 프로가 훨씬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생각보다 어플리케이션에 재밌는 기능들이 좀 많았는데 ANC 모드, 토크스루 모드, 주변 소리 듣기 그리고 모든 걸 끄는 것까지 포함해서 총 4가지 단계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토크스루 기능이 가장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토크스루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음악 볼륨을 내려주고 주변에 있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매장에서 어떤 물건을 산다거나 할 때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정도였고 주변 소리 듣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소리를 키워서 음악과 주변 소리를 같이 크게 듣기 때문에 조금 대화하는데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화를 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쓰면서 마이크 성능이 정말 좋기 때문에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켰을 때 주변에 있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는데 그 기능과 ANC의 주변 소리 듣기는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어버드 스와이프를 통해서 토크스루 기능을 끄고 켜고 하는 걸 바꿔놨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확실히 음악을 듣다가도 주변에 소음이 있거나 주변에 뭔가 대화를 할 상황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모드를 바꿔서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번째가 제스처인데요. 제스처 설정은 기호에 맞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어버드에서 왼쪽은 쓸어 넘기는 것밖에 안 된다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쓸어 넘기기, 1번 탭하기, 2번 탭하기, 3번 탭하기, 길게 탭하기까지 해서 총 5가지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기호에 맞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터치가 잘 먹혀서 끄고 켜기, 그리고 다음 곡 재생, 그리고 이전 곡 재생 이런 것들로 정말 잘 되고요. 쓸어 넘기기 기능이 좀 확실히 적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크스루 기능과 ANC 모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즈 플러스를 쓸 때에도 이런 터치 기능이 있어서 정말 편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AKG N400이 좋은 기능을 많이 탑재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KG N400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가 오른쪽인데요. 오른쪽 연결되고 나서 왼쪽에 연결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이어버드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아쉬웠고요.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음악 재생이 되고 안 되고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단점을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단점들이 좀 많이 보였는데 갤럭시 버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편한 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AKG N400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불편했던 게 배터리 케이스의 잔량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갤럭시 버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케이스를 열었을 때 휴대폰 화면으로 배터리 케이스와 이어버드의 배터리 잔량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AKG N400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이 없다는 게 아쉬웠어요. 이어버드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배터리 케이스는 잔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크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이 배터리 용량이죠. 아무래도 이어버드도 커졌고 드라이버도 더 커졌기 때문에 배터리가 더 많이 먹는다는 거는 알 수 있으나 버즈에서 버즈 플러스로 되면서 배터리가 확실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진짜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쓰면서 배터리량 때문에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어폰을 그렇게 엄청 오래 끼지는 않지만 이어폰을 오래 쓰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배터리 성능이 ANC를 껐을 때에는 6시간 그리고 배터리 케이스에 충전해서 6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ANC를 켰을 때에는 5시간, 5시간으로 많이 짧잖아요. ANC를 켠 상태에서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보다 확실히 배터리 성능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어폰을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큰 단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케이스 충전인데요. 케이스 충전이 유선도 되고 무선도 됩니다. 유선 충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문제도 없고 충전이 잘 돼요. 무선 충전으로 할 때에는 삼성 전용 무선 충전기로 써봤고 제가 쓰고 있는 갤럭시 노트 10은 배터리 공유 기능을 사용해서 충전을 해봤는데 탁탁탁탁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게 뭐 크게 생활하는데 방해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소리가 난다는 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단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처음에는 이거 인지하지 못했는데 가까이서 들어보니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들려드리자면은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를 가까이 가두다 보면은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카메라 상에서는 잘 확인할 수 없으나 마이크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그리고 귀를 가까이 대보면은 이런 탁탁탁탁 소리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크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갤럭시 버즈 플러스나 에어팟2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을 할 때 그런 소리가 안 나는데 소음이 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어버드의 단점인데요. 물론 음질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을 착용했을 때 같이 신호가 울리는 반면에 AKG N400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연결되고 왼쪽에 연결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 탭하기를 통해서 음악을 재생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른쪽에서 신호음이 들립니다. 그리고 제가 왼쪽 이어버드로는 쓸어넘기기 기능을 통해서 ANC와 톡스루를 바꿀 수 있게 설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쓸어넘기기 할 때마다 왼쪽에서 신호음이 들립니다. 각각 이어버드에서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신호음 자체가 왼쪽, 오른쪽 따로 들려요. 그런 점이 약간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들린다면 그렇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따로 들린다는 것도 나름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드 변경을 할 때 그런 신호음 때문에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점이 무게인데요.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 비해서 이어버드나 배터리 케이스 모두 다 무겁기 때문에 그런 무게 측면에서도 단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방에 넣고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머니에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그런 무게감이나 이어버드를 착용했을 때 그런 착용감이 확실히 좀 더 무겁다는 게 단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은 확실히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 비해서 음질 하나는 정말 좋게 바뀐 것 같아요. EQ 설정을 통해서 음질을 바꿀 수도 있고 음악을 들을 때에도 만족감도 확실히 좋았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진짜 다른 단점이 다 무색할 정도로 저는 좀 많이 좋았는데요. 통화 품질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만족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약간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단점을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안 쓸만한 단점도 있었고 그렇게 크게 불편한 건 없었지만 아무래도 배터리가 작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어폰을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진짜 비추를 해드리고요. 오래 쓰지 않거나 하실 때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에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훨씬 싸잖아요. 진짜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음악을 들을 때 조금 더 음색이 좋거나 나만의 EQ를 설정해서 음악을 좀 약간 퀄리티가 좋게 듣고 싶다 하시면은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정가 기준으로 했을 때 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돈을 투자해서 음질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얘가 좋은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배터리도 길고 무난한 음질을 듣고 싶다 하시면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진짜 더 좋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궁금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제 얼굴 보시죠? 여기 제 얼굴 누르면 구독되니까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는 주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